어쨌든 앞서 그 여성 살인 사건 그거 일어나고 5달 지났는데 동네에 비슷한 일이 또 생겨요. 2005년 11월입니다. 신정동에 있는 한 식당 주인이 식당 주변을 둘러보다가 막 화가 났어요. 왜냐면 식당 근처 길거리에 자꾸 뭘 버려요, 사람들이. 그냥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화내다가 한 곳에 꽂혀. 뭐가 있어요. 뭐가? 사람의 형상. 근데 이제 그게 어떤 형상이냐면 우리 이제 돌아가면 염할 때 시신 이렇게 묶잖아요. 네네네. 그런 형상이 있었던 거예요. 뭘 이런 걸 버려? 누가 쓰레기를 이렇게 해놨어? 하고 발로 툭 찼죠. 물컹해요. 사람의 형상이 아니라 그게 진짜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이한 게 또 있는데요. 이게 장례식에서 염을 할 때 시신을 싸맨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아까 말을 했잖아요. 이 실제로 쓰레기장에 버려진 시신이 아주 철두철미하게 꽁꽁 싸매져 있었다고. 1차로는 김장용 비닐 봉지로 크게 한 번 씌우고요. 그 다음에 박스 끈으로 목, 몸통, 다리 이렇게 하나씩 묶고 전기줄로 또 한 번 묶고. 와. 그리고 나서 돗자리로 덮은 후에 흰색 노끈으로 또 묶고. 그럼 총 3번 묶은 거죠. 이렇게 엄청 철두철미하게 묶어놓은 거죠. 이것도 2차 사건이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인데요? 거리도 가깝고 네. 누가 봐도 사실은 이 같은 범인이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들을 텐데 조금 다른 거는 그래요? 사실 지금 2차 사건이라고 추정하는 것은 그 들기 쉽게 손잡이를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1차 사건은 위로 아래로 그래 그냥 갖다가 그냥 툭 하는 네. 형태죠. 그래서 2차는 조금 전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추정도 해봤고요. 사인은 똑같습니다. 1차처럼 경박박 질식이 맞는데 두 사건 모두 폭행이 많았습니다. 많이 멍자국이 있었고요. 갈비뼈가 골절돼 있고 왜 가혹하게 폭행을 했을까? 이게 고문인가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사인이 폭행이 아닌데 그렇죠, 예. 피해자가 누구인지 밝혀졌습니까? 네, 밝혀졌습니다. 이 신정동에 거주하는 40대 여성인데요. 마지막 행적은 CCTV에 찍힌 신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나오는 그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혼하신 분이었어요. 남편과 자녀들 함께 이제 신정동에 살고 계신 분인데 남편 입장에서는 이 집사람이 아내분이 누구에게 평상시에 원한을 지고 살 사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범인한테 상당한 분노를 표출하셨다고 합니다. 듣기만 해도 1차랑 2차 사건이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형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같은 범인이 한 연쇄 범행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맞을까요? 네. 당시 여론에서는요, 같은 범인에 의한 연쇄 범행인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많기 때문인데요. 두 시신에서 범인에 대한 어떤 흔적도 없었는데요. 심지어요, 결정적인 2개의 단서가 있습니다. 검은 봉지 매듭. 검정 비닐봉지는요, 네네. 유기된 시신의 얼굴에 이렇게 씌웠던 것이고요. 1차 사건이 발생한 후에요, 검정 비닐봉지에 관련한 내용은 언론에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후 발생한 2차 사건에서 똑같이 얼굴에 검은 봉지가 씌어 있던 것이죠. 모방은 아니라는 소리죠. 네. 그리고 1, 2차 모두 시신을 꽁꽁 묶기 위해 여러 개의 끈을 많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윤경희 형사가 초반에 이 엽기토끼 사건 피해자 여성한테 이제 여러 차례 진술을 듣게 되는데요. 3차 진술에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듣습니다. 바로 범인의 집에 끌려갔다가 잠깐 눈을 이렇게 떴을 때 수많은 끈을 본 것 같아요. 조금 있었던 게 아니라 정말 이상하리 많지 많은 양의 끈이 있었다. 그렇다면 이거 3개의 사건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그리고 3개 사건 모두가 한 동네에서 벌어진 사건. 그렇죠. 네. 여기가 좀 보시면 다 굉장히 지근거리에서 그러네요. 발생한 사건이거든요. 게다가 특이한 공통점이 또 있는데 그게 공휴일 대낮에 사건이 발생했어요. 어떻게 대낮에. 네. 첫 번째 사건은 공휴일 낮, 두 번째 사건은 일요일 낮, 마지막 사건은 임시 공휴일 낮 5시에서 6시경. 밝을 때였다는 거죠. 현장을 가서 보니까 1차 사건하고 너무 흡사한 거죠. 포장을 하고 끈을 묶고 다세대 주택
쓰레기 투기장에 유기를 했고 그 유기 장소가 신정역 근처고 피해자도 바로 거기서 한 150m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그런 장소고 마지막 피해자 행적이 신정역에서 나오는 거 확인이 되고 그날도 쉬는 날이고 지방선거 날이었거든요. 임시 공휴일. 그러니까 이제 저희 팀에서는 1차 사건과 동일범이다 이렇게 판단을 저희들은 했죠. 1, 2차의 사건에 가장 우리가 조금 고민하고 했던 게 신정역 주변에서 그 낮에 사람 많은 그런 곳에서 어떻게 납치를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끌려갈 수 있을까가 가장 고민이었거든요. 그게 가능할까라고 했는데 세 번째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주관이어도 사람이 있어도 끌려갈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딱 우리가 범행 기간이 1차와 2차가 6개월이거든요. 2차와 3차 피해자 기간이 딱 6개월이에요. 그래서 동일범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죠. 저희 팀에서는. 근데 소름 끼치는 게 셋 다 낮에 납치를 그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께서는 이 사건 연쇄 살인 사건으로 보십니까? 그 사실 사건을 보는 입장에서는 형사들과 프로파일러들이 사실 같으면 안 됩니다. 다른 그래요? 측면을 봐야지 사건이 해결되는 거죠. 그렇죠. 똑같으면 사실은 존재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연쇄 사건이 가능성을 조금 적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첫 번째 부분에서는 공휴일이라는 것에 함정에 빠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람이 없을 때 버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공휴일인 거지. 공휴일이기 때문에 버렸다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첫 번째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끈을 모두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끈의 사용 방법이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의 끈은 바깥을 패킹한 거고 두 번째는 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녹끈입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거라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세 사건 모두가 아니라 두 사건 정도는 같은 범위를 썼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개 중에 2개 정도는 그럴 수는 있다. 그런데 왜 범인들이 시신을 꽁꽁 묶고 대낮에 유기를 했을까? 도대체 그 심리가 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 쓰레기장에 유기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 들킬 수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기는 CCTV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에 유기하는 거는 모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왜 쓰레기장에 유기했느냐? 그거는 굉장히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추측이 되는데 나중에 금방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아주 큰 공포감이랑 심리적인 충격을 주고 싶었던 거죠. 이 상황 전체를 본인이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의선상에 오른 사람들이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오늘 세 사건 다 이제 가족이 이제 용의선상에 오르는데 네. 근데 오빠도 용의선상에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냐면 1차 사건 그 20대 여성 그 피해자의 친오빠입니다. 그 피해자의 친한 직장 동기의 말에 따르면 이 여성이 평소에 말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그냥 씩 웃고 이렇게 지나가고 튀지 않는 굉장히 평범한 동료였다고 하거든요. 회사 동료들이 장례식상에 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뭐요? 동료 중 한 사람이 사망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돈이 나올 겁니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오빠가 눈을 번쩍이면서 야 어떻게 하면은 돈 받을 수 있는 거냐고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회사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동료들 입장에서는 아니 오빠가 죽은 동생보다 돈에 더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저도 그 오빠를 많이 의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어떤 장례식장에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폭력적인 상흔 자체가 혹시 가정폭력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그래서 사실은 좀 내성적이고 그런 부분 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문제는 사실은 이 오빠가 경상 영주 쪽에 있는 기숙사에 생활하던 사람이라서 알리바이 자체가 사실은 그 때문에 전혀 아니네요. 그러면. 그 2차 사건 피해자의 남편이 용의선상에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40대 여성 그렇습니다. 그 남편은 사건 당일 점심시간에 막걸리를 마시고 그 이후로 쭉 잠들었었다고 해요. 그런데 잠에서 깨보니까 이제 밤이 됐고 한참 밤인데 아내가 아직 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도 않고요. 그리고 나서 아내의 죽음을
듣게 된 건데 굉장히 이제 슬퍼하면서 울분을 터뜨렸다고요. 이 부분은 사실 뭐 결혼 10년 차로 평소에 사이가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평소 부부 사이가 좋았다는 남편의 증언과 정반대의 이야기도 일부 있습니다. 뭐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내가 남편한테 평소에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결국 수사에서 제외된 것이었죠. 그런데 이때 엽기토끼 사건 피해자 여성이 한참 후에 새로운 기억을 하나 또 꺼냅니다. 아, 그래요? 네. 반지하에 있었던 남자가 한 명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두 명이었다는 거죠.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죠. 그렇죠, 그렇죠. 경찰들이 2인조 전과자에 대한 수사를 시작합니다. 아. 그때 수사팀에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와요. 때마침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2인조 집단이 잡혔다는 거예요. 오. 알고 봤더니 이들이 신정동에서도 또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던 경력이 있는 겁니다. 전적이 있었던 거죠. 게다가 2인조 중에 한 명의 집이 이 피해자 여성의 집과 또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어떤 방송에서 이 2인조 전과자 중에 한 명의 집에 한번 찾아가 봤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찍었거든요. 네. 근데 그 집에 다양한 종류의 끈이 널브러져 있어요. 실제로 이 사람이 노끈을 이용해가지고 차량 털이 범죄까지 저지른 전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네. 하지만 2인조는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범인의 집에 발견된 노끈들이라고 하는 끈들이죠. 강아지가 가지고 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 사건 당시에 이들은 교도소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범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저는 저 오빠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가족들이 이제 죽이는 경우는 대부분 우발적이거나 뭐 이런 건데. 그리고 숨기려고 하죠. 예, 내 여동생을 죽였어. 만약에 내 부인을 죽였어. 그런데 무슨 메시지를 준다고 묶어가지고 쓰레기장에 갖다 놓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유괴하거나 무슨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저거를 저런 식으로. 저는 그래서 다 다른 사건인 것 같아가지고 동네만 같을 뿐 1, 2차를 저렇게 막 꽁꽁 싸매는 거나 이런 걸로 보면 굉장히 치밀한 사람일 것 같은데 3차 사건에서는 갑자기 화장실 간다고 풀어놨다고 했잖아요. 그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 신전동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들은 아직도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잘 그래서 됐네요. 이번에는 꼭 범인을 잡고 극악무도한 미스터리 사건이 빨리빨리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은 서울청 그 미제 수사팀에서 수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형사가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게, 특히 언론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수사에 잘못이 있었든 가오가 있었든 어떻든 간에 범인을 검거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가족들한테 미안함, 또 자존심이 상하는 뭐 그런 것 때문에 꼭 이 범인을 좀 잡아야 된다라는, 제가 서울청 강력계에 있을 때 다시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1차 사건 피해자의 어머님을 만났거든요. 다시 제가 수사를 한번 해보랍니다 하고 갔더니 정말 그 눈물을 얼마나 흘리는 줄 모르거든요. 그 눈물을 본 형사로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공소시효도 없으니까 제보도 좀 받고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우리 형사들이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꼭 검거를 할 겁니다. 또 검거가 돼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보할 거 있으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